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으로 스며들어와 뽀얀 먼지를 금빛으로 물들이던 아주 평범하고도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68배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제 손으로 저는 7살 손녀 하윤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전자학습기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어려운 세마기 문제를 마칠 때마다 화면에서는 별들이 반짝이며 터져 나왔고 아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윤이 정말 똑똑하네. 할머니보다 낫다. 아이는 제 칭찬에 어깨를 으쓱하며 더욱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맑고 경쾌해야 할 알림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습니다. 하윤이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화면 위쪽으로 작은 창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며느리 수진이가 늘 들여다보던 그들만의 소통 공간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그 모임의 이름이었습니다. 집안 늙은 혹덩어리 처리반. 그리고 그 이름 옆에 떠있는 작은 사진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며칠 전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을 때 몰래 찍은 듯한 아주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잠결에 벌어진 제 입, 흐트러진 머리카락, 무방비한 얼굴을 일부러 못나 보이게 잡아늘린 아기가 가득한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숨을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뱃속의 모든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심장이 바닥 없는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귓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습니다. 그 끔찍한 사진 아래로 방금 올라온 며느리의 글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들 앞에서 사랑 넘치는 가족 연기하느라 진땀 뺐네. 저 늙은 혹이 하마터면 다 망칠 뻔했어. 제발 빨리 이 집 자리 좀 비워줬으면. 제 얼굴 위로 떠오른 그 글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헤집고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만이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옆에서 하윤이가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멀고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어 보이려 했지만 얼굴 근육은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에 맺힌 것은 미소가 아니라 끔찍한 고통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제가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그리고 손녀를 위해 바쳤던 모든 시간과 정성이 한낱 연극의 일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우리 집의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를 꾸미기 위한 배경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되었다가 카메라가 꺼지면 늙은 혹덩어리로 변하는 살아있는 가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나게 연극을 펼치던 이 무대의 진짜 주인은 바로 그 낡고 쓸모없다고 여겼던 소품,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때로는 뜨겁게 만드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박혜숙입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느 곳에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에서 혹은 제주의 푸른 바다 앞에서 아니면 고향의 정겨운 집에서 저를 보고 계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한다는 표시도 잊지 말아주세요. 제 이름은 박혜숙, 올해로
68회를 살았습니다. 평생을 국어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고 정년퇴직과 함께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낸 뒤로는 외아들 민준이네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녀까지 3대가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평화롭고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었지요. 특히 제 며느리 수진이는 인터넷 세상에서 꽤나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한 수진이네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요. 그 아이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늘 지혜롭고 사랑 많으신 우리 어머니라는 역할로 등장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저는 늘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보양식을 끓여주고 그 모습을 수진이는 감격한 표정으로 영상에 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희 집의 수호천사세요. 어머니 없이는 저희 집에 행복도 없답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말이지요. 또 손녀 하윤이와 함께 공원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산책하는 사진 밑에는 세대를 잇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힘입니다. 라는 글이 달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쑥스럽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더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낄 때쯤 다시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화면 앞에서 하는 모든 말을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눈빛, 고마움을 전하는 목소리, 따뜻한 손길까지 그 모든 것이 진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촬영을 위한 기계의 붉은 불빛이 꺼지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제 어깨를 감싸던 손이 아무렇지 않게 툭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제게 어머니라고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가 뒤돌아서는 순간 차갑고 무거운 한숨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 모든 미세한 변화들을 그저 고된 일상에 지친 며느리의 피곤함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에 싹을 틔웠습니다. 한번 마음에 들어온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평화롭던 제 일상의 모든 풍경을 다른 색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이중적인 모습은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무대 위와 무대 뒤에서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루는 제가 며느리가 좋아하던 들깨가 듬뿍 들어간 미역국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수진이는 휴대폰을 켜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 손맛은 세상 최고예요. 구독자 여러분, 이 구수한 냄새가 느껴지시나요? 어머니의 사랑이랍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나자마자 그 아이는 들고 있던 수저를 슬며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들 민준이에게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또 옛날 음식이야. 기름지고 느끼해서 속이 더부룩해. 당신 퇴근할 때 피자나 한 판 사와요. 저거 먹었다간 밤새 고생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제가 겨울을 앞두고 밤새 한 코 한 코 정성을 다해 짠 목도리를 며느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수진이는 목도리를 목에 둘러보고는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따뜻하고 예뻐요.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아이의 기뻐하는 모습에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옷장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그 목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고이 접혀 옷장 서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낡은 옷들을 모아두는 헌옷 수거함 구석에 아무렇게나 구겨진 채 처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밤새 기울였던 정성과 시간이 그렇게 차가운 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순수한 손녀 하윤이의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이가 제 무릎에 앉아 그림을 그리다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방은 나중에 엄마가 일하는 방으로 꾸밀 거래요. 할머니가 아주 먼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나면요. 아이의 말에는
아무런 알기가 없었지만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심장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아이가 엄마의 말을 잘못 이해했거나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제멋대로 상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하는 모습, 제가 말을 걸 때면 등 뒤에서 지겨운 표정으로 눈을 흘기는 모습, 카메라가 없을 때면 질문에 건성으로 대답하며 짜증을 숨기지 못하는 말투까지 그 모든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며느리가 힘든 일상에 지쳐 잠시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뿐이라는 신락 같은 기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 민준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차마 꺼낼 수 없는 이야기, 아들이라면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수진이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외출하고 집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잠든 손녀 하윤이만 남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밀며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준아, 요즘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나한테도 부쩍 날카롭게 대하는 것 같고 혹시 내가 무얼 서운하게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구나. 제 아들은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또 그런 생각하세요? 수진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고 여기저기서 일거리도 쏟아져요. 그게 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애쓰는 거잖아요. 저는 아들의 무심한 태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겠지. 하지만 화면 속 모습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다른 것 같아 마음이 쓰여서 그런다. 나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 같지 않고 그제야 아들은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나 연민 대신 귀찮음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수진이의 행복한 가족 이야기가 우리 집 기둥이에요. 그냥 엄마는 하던 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웃으라면 웃고 다정하게 보이라면 그렇게 하고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냥 연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제 남은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거짓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 거짓이 가져다주는 물질적 풍요를 위해 기꺼이 동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제게 그 연극의 배우가 되어달라고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자존심과 감정보다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과 명성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넓은 집에서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돈벌이를 위한 도구였고 아들에게 저는 그 도구가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국어 교사로 살며 수많은 글을 읽고 그 속에 숨은 뜻을 파악해왔지만 제 자식의 마음속은 단 한 줄도 읽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뒷모습을 보며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대본을 이제는 제가 직접 새로 써야겠다고 말입니다. 제 인내심을 끊어버린 마지막 사건은 아주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를 이용해 또 하나의 감동적인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라는 이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다가와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잦으신 것 같아 걱정돼요. 제가 어머니 건강을 위해 좋은 차를 준비했어요.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그리고는 따뜻한 찻잔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차를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가 몽롱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주 약한 수면제를 탄 것이었겠지요. 수진이는 거실 한쪽에 작은 사진기를 몰래 설치해두고는 나른해하는 제 앞에 앉아 작정하고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며칠인지 기억나세요? 제 이름은 아시죠? 어머, 어머니, 아까 부엌에 가스불 켜두신 것도 잊으셨나 봐요. 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가스불은 꺼져 있었고 저는 날짜도 며느리의 이름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기운 탓에 대답은 자꾸만 혀끝에서 맴돌고 눈꺼풀은 정은망은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흐릿한 시야 속으로 맞은편 장식장 유리에 비친 작은 불빛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녹화 중임을 알리는 작고 붉은 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몽롱했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기억력이 쇠퇴한 늙은이로 만들어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고 더 나아가 저를 온전한 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몰아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집을 포함한 제 모든 재산을 말입니다.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슬픔이나 배신감 같은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이 연극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정신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을 아들 이름과 헷갈리는 척했고 엉뚱한 대답을 하며 눈을 멍하니 뜨고 있었습니다. 제 연기에 며느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 아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희열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어둠 속에서 저는 식탁에 홀로 앉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맑고 차가운 정신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믿을 만한 법률 대리인을 찾을 것. 둘째,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 목록을 정확히 확인할 것. 셋째, 아무도 모르게 이 집을 처분할 사람을 알아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돈을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곳으로 옮길 것. 그날 밤 저는 순진하고 마음 약했던 과거의 저를 제 손으로 직접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기로 결심한 차갑고 단단한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그 가르침의 이름은 바로 결과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몸에 밴 성실함과 계획성이 이런 순간에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오래된 여학교 동창들과 만나기로 했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친구들과의 찻집이 아니라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인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제가 내민 집문서를 꼼꼼히 살핀 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이 집은 돌아가신 남편이 혼인 전에 제게 물려준 것이므로 아들이나 며느리의 동의 없이 저 혼자서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이 집의 유일하고 완전한 주인이었습니다. 법률 사무소를 나온 저는 곧장 남편과 생전에 함께 거래했던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주변에 소문이 나지 않게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집을 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값에 내놓아도 좋으니 현금으로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개인은 무언가 복잡한 사정이 있음을 눈치챘지만 더는 묻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 차곡차곡 모아온 제 예금과 남편이 남긴 얼마간의 돈을 모두 찾아 아무도 모르는 다른 은행에 제 이름으로 된 새로운 통장을 만들고 그곳으로 전부 옮겼습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을 지켜줄 방패이자 무기가 될 자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완벽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진 늙은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일부러 텔레비전 켜는 법을 잊은 척하며 아들에게 물었고 반찬 이름을 헷갈려하며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 행동 하나하나에 며느리와 아들은 노골적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수진이는 제가 만들어준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라는 소재로 연일 사람들의 동정을 얻었습니다. 영상 댓글에는 수진이를 응원하는 글과 함께 저를 불쌍히 여기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후원금이랍시고 적지 않은 돈이 모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짓의 무대 위에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무대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제 연기에 속아 넘어가며 저를 향해 동정과 경멸의 시선을 보낼 때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제 정신 나간 행동에 안심하고 방심하는 동안 제 집을 살 새로운 주인은 이미 계약금 통장을 들고 부동산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계획대로 아주 조용하고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난 그날 저녁, 며느리 수진이는 자신의 영상이 또다시 큰 인기를 얻은 것을 자축하기 위해 실시간 방송을 켰습니다. 아픈 부모님을 돌보며 마음이 무너질 때 저 수진이가 함께 할게요라는 감성적인 제목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카메라 앞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표정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싸움인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그녀를 위로하고 응원했습니다. 방송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조용히 제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에 초라하고 기운 없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끼던 외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여튼 화장까지 한 누구보다 또렷하고 강단 있는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수진이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아주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걱정해 주시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후원금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돈은 앞으로 3일 뒤에 이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게 될 제 아들 내외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수진이는 경악하며 방송을 끄려고 허둥댔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정신이 흐려지셨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조용히 제지하며 품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카메라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아니, 내 정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뚜렷하단다. 이것은 이 집의 매매 계약서다. 이 집은 평생 내 것이었고 나는 내 집을 팔았을 뿐이다. 새로운 주인은 이번 주 금요일에 이사를 들어올 예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미리 인쇄해둔 또 다른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집안 늙은 혹덩어리 처리반이라는 모임에서 며느리가 저에 대해 썼던 온갖 끔찍한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만든 감동 이야기의 진짜 대본이란다. 실시간 방송의 댓글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위로와 동정의 글은 사라지고 분노와 비난의 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며느리의 거짓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절규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마지막 수업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강릉의 작은 집 툇마루에 앉아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 작은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인터넷 방송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판 집값의 일부를 저처럼 홀로 된 어르신들을 돕는 곳에 이름 없이 보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이렇게 바닷가에 작은 거처를 마련하고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두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온전한 박혜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짭조름한 바닷바람을 맞고 오후에는 캔버스에 제가 사랑하는 바다를 담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선택이 너무 차갑고 매정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을 썩게 만드는 부분을 단호하게 잘라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설령가족이라는 이름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존엄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당신의 진짜 인생을 시작할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저의 새로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